안녕하세요. TI 코리아에서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노성진 이사입니다. 금일은 TI의 오디오 소켓, 그리고 클래스 H, 오디오 클래스 H에 대해서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의 작동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동 방식으로 클래스 A, B, AB, D, H 등등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을 클래스로 나눠 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H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의 개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클래스 H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오디오의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구글링을 하면은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이고요. 오디오 클래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 링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앰플리파이어의 베이직, 증폭기의 기본 정도로, 증폭기란 일단 인풋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만큼의 증폭을 아웃풋시키는 것을 앰플리파이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도 소리에 대한 증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H,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AB, 클래스 D,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그리고 TI에서 준비하고 있는 H, 클래스 H 등등이 있습니다. A와 B, 그리고 AB는 전통적인 트랜지스터의 증폭 방식입니다. 따라서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요즘 추세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추세와 맞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면 TV나 가전제품 등등의 엔드 이퀴먼트는 효율을 중시하고 있고, 에너지스타나 ERP 등등의 국제 규격 그리고 유럽 규격 스탠다드를 만족하지 못하면 시장에 판매조차 할 수 없는 레귤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해왔던 B 그리고 AB의 전통적인 오디오 증폭 방식은 매우 효율이 낮고 열 또한 발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의 레귤레이션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나온 방식이 클래스 D인데, D는 앞서 설명드린 A, B, AB 클래스보다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효율이 뛰어난 이유는 단순 트랜지스터로 증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인풋이 들어가고 펄스 제너레이터, 소투스파를 내부적으로 같이 생성하며 그 소투스파를 비교기, 컴퍼레이터를 통해서 비교를 한 후 그 비교된 신호를 모듈레이터로 집어넣고, 모듈레이터가 내부의 FET를 스위칭 온 오프 하는 방식으로 출력은 PWM,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으로 아웃풋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A, B 등의 오디오 클래스보다 매우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D 클래스를 사용하면 기존의 전통 트래디셔널 방식보다는 훨씬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에 그치지 않고 클래스 D 이후 클래스 H라는 오디오 증폭 방식이 나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래스 H는 오디오 아웃풋 엔벨로프 트래킹에 대한 PVD의 가변이라고 쉽게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H를 TI에서 가지고 있는 타스 58 시리즈의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접목시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 3개는 기본적인 클래스 D의 BD 모듈레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색의 이 선들은 보시는 디바이스의 아웃풋, 각각의 아웃풋 플러스, 아웃풋 마이너스 채널의 PWM 모듈레이션과 바이어스 떠 있는 부분, 그리고 I 리플, 각각의 인덕터의 리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클래스 D의 BD 모듈레이션 아웃풋 파워는 보시는 것처럼 PWM으로 출력을 내며, PWM의 펄스 위스 듀티는 50대 50으로 하이 스위칭 반, 로우 스위칭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출력의 바이어스도 제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에 위치해 있고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또한 다음 설명드릴 모듈레이션보다 높은 I 리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볼 수 있는 붉은색 PWM 스위칭으로 효율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파란색 같은 경우는 50대 50, 50%, 50%, 하이, 로우 스위칭으로 아웃풋을 냈던 반면, 붉은색은 듀티 사이클을 하이 부분을 15%, 그리고 나머지 85%는 로우 스위칭을 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위칭뿐만이 아니고 PVCC의 바이어스 또한 하늘색의 선 대비 매우 낮은 레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I 리플, 인덕터에 걸렸던 I의 리플 값은 파란색의 피크 투 피크보다 붉은색의 15% 듀티 사이클 스위칭은 더 낮은 피크 투 피크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듈레이션은 기존의 D클래스의 BD 혹은 AD 모듈레이션보다 훨씬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파워의 로스, 전체적인 시스템 파워의 로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 그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저희 TI의 타스 58 시리즈 하이브리드 모듈레이션을 어디에 쓰일 수 있냐? 실제 설계하는데 접목을 해보자면 TV, 포터블 혹은 오토모티브 오디오, 어떠한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음악을 듣는데 혹은 라디오를 듣는데 모든 음원은, 그리고 모든 음원을 받은 음원의 출력은 항상 피크 점으로 유지되지 않고, 보시는 요 음원의 그래프처럼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가 목소리가 커졌다가 목소리가 작아졌다가 혹은 음악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러한 음원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D클래스의 BD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PVDD가 항상 고정으로 일정하게 커져 있기 때문에 효율이 낮았던 반면, TI의 하이브리드 모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음원이 클 때는 PVDD를 높게 가져가고 음원이 작은 경우는 PVDD를 낮게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 PVDD의 커런트를 보시는 붉은색 그래프처럼 아주 효율 좋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타스 5805 기존의 디바이스 대비 새로운 디바이스 타스 5825의 열 효율에 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의 기본 환경은 동일한 상태에서 열 효율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스테레오 앰플리파이어인 5805와 5825를 준비했고, 두 출력의 아웃풋 파워는 각각 10W입니다. PVDD는 24V를 입력했고요. 아까 보시는 PWM의 스위칭 주파수는 384kHz로 세팅을 했으며 스피커 로드 아웃풋은 6옴의 형태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5805는 90.5도씨의 발열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5825의 디바이스는 65.3도로 약 25도 이상의 열 효율을 낮추었으며, BD 모듈레이션 또한 5805의 120도 발열 시 5825는 80.2도라는 약 40도 정도의 온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발열 효율을 높일 수 있었냐? 5825의 하이브리드 프로 모듈레이션 아키텍처를 통해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 부분의 사각형은 TI의 타스 5825H라는 디바이스이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I2S 디지털 오디오 인풋 포맷, 디바이스 오디오 아웃풋의 오디오 출력 스피커, 그리고 디바이스 내의 오디오 아웃을 피드백시켜 다시 하이브리드 모듈레이션 안으로
오디오 출력을 피드백시키는 방식의 아키텍처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오디오 앰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인풋이 됐던 디지털 인풋이 됐던 단순히 인풋을 PWM 스위칭 모듈레이터를 통해 FET로 증폭하여 아웃풋시키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증폭의 블록은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위에 보시는 하이브리드 프로 모듈레이션 아키텍처를 통해서 오디오 시그널을 피드백하고, 피드백된 오디오 시그널로 파워의 PVDD 높낮이를 컨트롤하며, 컨트롤된 모듈레이션, 하이브리드 모듈레이션을 통해 PWM의 PVDD 높낮이를 조종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H 컨트롤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위에 보시는 검은색은 오디오 인풋, 비록 디지털 오디오 인풋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아날로그 인풋 형태로 변형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번 부분이 오디오 시그널로 저희 TI 타스 5825에 인풋되어지게 됩니다. 인풋되어진 오디오는 하이브리드 프로 컨트롤 알고리즘 쪽으로도 오디오 인풋 정보가 전달이 되고 증폭 부분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프로 컨트롤 알고리즘으로 입력이 된 오디오 신호는 알고리즘을 통해 출력된 오디오 아웃이 다시 피드백을 거쳐 파워 컨버터의 형태로 오디오 인풋, 오디오 디바이스로 다시 인풋되는 루프 컨트롤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벨로프 트래킹, 엔벨로프 트래킹을 함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프로의 알고리즘을 거친 오디오 신호는 보시는 것처럼 엔벨로프 트래킹이 될 때마다 PVDD, 붉은색의 PVDD 레벨이 올라가거나 혹은 디케이 되고 낮아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 엔벨로프 트래킹만큼 PVDD가 유지를 하고 다시 음원이 낮아지는 부분은 PVDD 레벨 또한 낮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디케이 시키는 이러한 방식을 클래스 H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H 방식은 당사의 타스 5825라는 앰프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잠시 후에 추가로 설명드린 타스 5815라는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스 5825의 효율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TI의 타스 5825 이밸류에이션 보드 EVM 하에서 측정이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PWM 스위칭은 384kHz, 배터리 인풋, 그리고 당사의 오디오 컨트롤 GUI인 PPC3 GUI를 통해서 세팅된 부분입니다. 빨간색은 하이브리드 프로의 알고리즘을 디저블 시킨 상태고요.
파란색은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이네이블 시킨 상태입니다. 당연히 파란색의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이네이블 시켰을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고출력 와트, 고출력 오디오 아웃풋보다는 저출력 오디오 아웃. 지금 이 실험 상태에서는 거의 한 15와트, 15와트 언더에서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이네이블 시켰을 때 효율이 가장 많게는 대략 한 20 초반 정도의 효율을 20 초반 정도 퍼센트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이브리드 프로를 디저블 시켰을 경우 PVDD가 16V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이네이블 시켰을 경우 PVDD 레일은 5V에서 16V, 앞서 설명드린 PVDD 이 붉은색 부분이 작게는 5V에서 높게는 16V까지 가변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의 높은 전력 효율을 얻을 수 있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5815에서 잠깐 보여드릴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플러스, 아웃풋 마이너스, 아웃풋 플러스와 오디오 아웃풋 마이너스를 서메이션한 오디오 아웃풋 A 부분 M1 그래프, M1 그래프를 M1 그래프의 오디오 레벨 엔벨로프를 트래킹하면서 PVDD가 가변되는 PVDD가 가변돼서 어떨 때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걸로 예를 들자면 5V, 어떤 부분에서는 최대 16V. 예로 16V지 그거는 뭐 시스템 설계하기 나름이고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부분은 5V, 16V로 가변해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변해서 설계된 PVDD 값은 실제 오디오 아웃풋의 가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진다가 핵심이 되겠고,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원셀 배터리로 보시는 것처럼 4.2V 7500mAh 원셀 배터리, 그리고 8.3V 2500 투셀 배터리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경우에 동일한 오디오 이퀴먼트에서의 출력, 시간을 측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원조건 4.2V 7500mAh의 배터리 조건으로 부스트는 TI의 TPS61088을 썼고 맥시멈으로 9V를 뽑을 수 있었고, 스테레오 채널 각각 8와트 4옴 기준으로 Just Like Your Tenderness라는 음악을 무한정 루프 시켰습니다. 시간의 조건은 6.7Ah였던 배터리가 1.9Ah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를 체크해 봤는데요. 기존의 단순 BD 모듈레이션이었을 경우에는 15.4시간을 음악 플레이 할 수 있었던 이퀴먼트에서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PVDD를 가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였더니 21.9시간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6.5시간 정도 되나요? 6시간 반? 6시간 반의 42.2% 음악 플레이 효율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요.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2시간, 약 2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었던 오디오 기기를 TI의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6.13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었고, 다른 조건으로 배터리 투셀 조건으로 5.6시간의 BD 모듈레이션 재생 시 5.6시간의 재생 시간을 갖는 기기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프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였더니 8.2시간의 재생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적인 보험의 코스트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고, 보험의 코스트를 낮추다 보니 들어가는 컴포넌트의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보드 스페이스의 면적 또한 줄일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컨벤셔널 OP-앰프 솔루션 같은 경우는 채널당 소요되는 엑스터널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 레지스터나 캐패시터들 등등의 추가로 20에서 30센트가 TI의 타스 58 시리즈 58 디바이스의 봄 코스트보다 20에서 30센트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고, 당연히 타스 58 시리즈 그 중에서 타스 5815 하이브리드 프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3개의 레지스터와 2개의 캐패시터 등으로만 이루어져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컨벤셔널 OP-앰프를 사용하여 설계를 하게 되면 딜레이 버퍼가 없다는 강점이 있고, 딜레이 버퍼가 있기는 하지만 타스 5815 같은 경우는 4ms 딜레이 버퍼가 생기게 됩니다. 48kHz의 오디오 샘플링일 경우에요. 이 4mm는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청각으로 느낄 수 없는 딜레이 타이밍이고, 따라서 설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스 5815, TI가 준비하고 있는 타스 5815M이라는 30W 스테레오 디지털 인풋, 효율이 높은 클래스 D, 클래스 H를 접목하고 있는 클래스 D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디바이스는 클래스 D로도 쓸 수 있고 클래스 H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컨벤셔널한 오디오 앰프 방식으로 D클래스 방식으로 쓰고자 한다면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꺼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H 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하이브리드 프로 컨트롤 알고리즘을 이네이블하여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프로 컨트롤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인테그레이션 시킨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렉스펙 같은 경우는 30W 스테레오 채널, 8옴 스피커 부하에서 30W 스테레오 채널을 출력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THD 플러스 N 성능 같은 경우는 이 12V 1kHz 1W 아웃풋 기준으로 0.03% 언더의
THD 플러스 N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고, 아이들 노이즈는 35 마이크로 VRMS 언더의 매우 낮은 노이즈 특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SNR 같은 경우는 A웨이트 걸고 110dB 이상의 SNR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48kg 샘플링, 96kg 샘플링 모두 다 지원 가능하고, 이는 32kHz부터 96kHz까지 넓은 샘플링 레이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삼선 와이어 ITS, 레프트 저스티파이, 라이트 저스티파이, TDM 방식 등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오디오 포맷을 인풋 받을 수 있고, DRC, AGL, 볼륨 스테레오 바이코드 15채널, 토탈 30채널, 그리고 내부 레벨 미터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48kg 샘플링에서의 하이브리드 프로 모듈레이션에 대한 레이턴시는 2.5ms로 사람 귀로 느낄 수 없이 매우 낮은 딜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피크 홀드에 따른 PVDD의 스텝은 8개 혹은 16개의 PVDD 레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VDD는 4.5에서 26.4V까지 인풋하여 설계할 수 있고, IO와 DVDD 같은 경우는 1.8레벨 혹은 3.3V의 레벨로 디자인 플렉서빌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디바이스의 셀프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오버 볼티지, 언더 볼티지, 오버 템퍼러처, DC 디텍션, 오버 커런트 등등의 대부분 셀프 프로텍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키지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VQFN 28 그리고 TSSOP 28 패키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디바이스는 아주 많은 아주 많은 기기에 설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사용 오디오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와이어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일반 오디오 혹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등등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파워를 아웃풋 파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프로 컨트롤 알고리즘을 인테그레이션 했기 때문에 효율뿐만이 아니고 본 코스트도 낮출 수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설계했을 경우 대비해서입니다. 본 코스트도 낮출 수 있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게 간단하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인풋, 클래스 H 프로,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이 룹백되어서 룹백 시에 끼어지는 원치 않는 노이즈를 제거했고, 제거된 노이즈 제거된 피드백 신호가 부스트 컨버터에 입력이 되고, 부스트 컨버터는 다시 5815의 PVDD 전원 공급으로 이루어져서 PVDD가 계단식으로 오디오 음원을 따라가는 그러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컨트롤 디테일을 자세히 한번 보시자면 오디오 디바이스가 아닌 파워 측면에서의 컨트롤 디테일입니다. 오디오 인풋 시그널이 있고 PWM, 듀티 사이클이 보시는 것처럼 87.5%, 75%, 62.5% 각각 오디오 인풋 시그널 엔벨로프 트래킹에 따라서 가변이 되죠. 가변이 되는 신호가 디바이스에서 외부 파워 소자로 룹백됨으로 해서 룹백된 신호를 받은 파워 소자가 보시는 것처럼 PVDD를 가변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는 파라미터는 파워, 룹백된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동작을 하냐에 대한 파워단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미니멈 볼티지, 맥시멈 볼티지, PVDD가 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피드백된 신호에 원치 않는 노이즈가 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니 간단한 레지스터나 캐패시터 등등으로 제거되는 부분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 블락의 파워미터가 아닌 클래스 H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루크와이드 타임 그리고 클래스 H에 대한 얼마나 PVDD를 음원에서 PVDD 레벨을 각각 비슷하게 가져가냐 아니면 좀 더 높여서 PVD를 가져가냐에 대한 H 클래스 마진값 그리고 피크 홀드 타임, 피크 딜레이 얼마나 코에피시언트 값으로 스무스하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스무스 그리고 샘플 디텍션 그리고 스레시홀드, 스텝 사이즈 등등의 파라미터가 연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TI의 거의 대부분의 앰프는 PPC3, 퓨어 패스 컨솔 3라는 GUI로 컨트롤을 하여 TI 앰프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로 하여금 손쉬운 설계를 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H가 들어간 디바이스 5825나 5815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단순히 온시키는 그리고 온시켜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팅할 거냐에 대해서 단순히 GUI 컨트롤을 함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프로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하이브리드 프로 알고리즘을 쓰겠다 하고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GUI 컨트롤이 나오게 되는데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타스 5825를 사용해서 스피커 로드는 얼마를 쓸 거고 DVD 레벨은 아까 1.8도 지원되고 3.3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본 세팅 같은 경우는 3.3 DVD 그리고 IO 레벨을 쓰겠다. PVDD의 레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텝으로 아웃풋 PWM은 384kHz로 스위칭을 하겠다의 세팅을 했고 보이시는 벅부스트, 외부 벅부스트의 출력은 최소 5V부터 최대 16V까지 8단계로 사용을 하겠다. 피드백 레퍼런스 볼티지는 1V이며 피드백 레퍼런스 볼티지는 1V로 세팅을 하겠고 1V로 세팅된 피드백 레퍼런스 볼티지 안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소소한 RC 필터 등등은 이러한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그러한 GUI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파워 파라미터를 인풋한 것이고요. 클래스 H 프로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는 딜레이 타임은 최대 어느 정도 주겠다. L채널, R채널 최대 어느 정도 딜레이 타임을 주겠다. 피크 홀드 타임 어느 정도다. 디케이, 피크 옵셋 얼마나 스무스하게 주겠다. 샘플 어떻게 가져가겠다. 스레시홀드, 스텝 사이즈, 그리고 PVDD에 대한 마진은 몇 %로 가져가겠다 등등을 입력만 하시기만 하면 하드웨어 설계는 물론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면 레지스터 익스트랙션, 레지스터 추출까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중복되긴 하지만 그래서 당사의 TI의 타스 58 시리즈 5825, 5815를 사용함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기기의 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출력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TI 오디오를 사용하는 강점입니다. 금일 클래스 H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클래스 H를 접목시킨 TI 오디오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